안녕하세요. 책 읽는 두 사람의 수다 책이다의 이준영입니다. 네, 지난번에 저희 진우님과 함께 재밌는 이야기들을 나눴었죠. 안 읽은 책 베스트 5라는 주제였는데요. 그때 주제가 사실은 진우님께서 아이디어를 내주셔가지고 같이 한번 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였어요. 그래서 각자 원래는 베스트를 이제 선정을 하기로 했어서 제가 선정한 베스트를 따로 한번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선정한 베스트는 우주 관련 도서 베스트 3입니다. 네, 사실 뭐 우주와 관련된 책들은 굉장히 많이 있죠. 그리고 뭐 종류도 다양하고요. 장르도 역시 다양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책들 중에서 제가 가장 재밌게 읽었고, 그리고 뭔가 한번 같이 나눠봤으면 싶은 책들을 3권을 선정을 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네, 첫 번째 책을 우선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이번에 소개해드릴 책은 조금 아쉽지만 절판이 돼서 이북으로만 지금 구하실 수 있는 상태입니다. 중고서점에서도 간혹가다 구하실 수 있긴 한데 가장 편하게 구하실 수 있는 방법은 이북이니까 참고하시길 바라겠고요. 일단 책 제목부터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바로 우주비행사의 지구생활 안내서라는 책입니다. 무슨 책인지 사실 감이 잘 안 잡히실 것 같아요. 이 책은 캐나다 출신 우주비행사 크리스 헤드필드 씨가 쓰신 책인데요. 국제우주정거장인 ISS의 전 사령관으로 복무를 하기도 했고요. 우주 체류 시간이 총 4,000시간에 이를 정도로 굉장히 베테랑 중에 베테랑에 속하는 분입니다. 이분이 굉장히 특이했던 점은 자신의 이제 아드님과 함께 여러 가지 뭐 트위터라던가 유튜브 활동 등을 통해서 우주와 관련된 대중들의 흥미를 이끌어내는 데 성공을 한 분이라는 건데요. 우주정거장에서 뮤직비디오를 만들어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른다거나 혹은 자신이 찍은 사진들을 트위터에 올린다거나 하는 식으로 해서 사람들의 호응을 굉장히 많이 이끌어낸 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분이 우주비행사의 꿈을 꾼 것은 아폴로 11호가 달 착륙에 성공한 뒤부터였는데요. 이분이 이 순간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화면이 선명하진 않았지만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는 확실히 알 수 있었다. 불가능이 가능해진 것이다. 거실은 감탄으로 가득 찼다. 어른들은 서로 악수했고 아이들은 고함을 질러댔다. 어째선지 우리도 닐 암스트롱과 함께 달에 서서 세상을 뒤바꾼 기분이었다. 집으로 돌아오면서 달을 보았다. 달은 더 이상 먼 미지의 둥근 물체가 아니라 그 위에서 사람이 걷고 말하고 일하고 잠까지 잔 곳이었다. 바로 그때 내 꿈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날 밤 대담하게 찍힌 저 발자국들을 나도 따라갈 것이다. 으르렁대는 로켓을 타고 우주를 탐험하면서 지식과 인간 능력의 한계에 도전하는 일, 나는 더할 나위 없이 명확하게 깨달았다. 우주 비행사가 되고 싶다는 것을. 네, 하지만 캐나다인으로서 우주 비행사가 되는 꿈을 꾸기란 사실 쉽지 않았는데요. 나는 반드시 목숨 바쳐서 꼭 우주 비행사가 될 거야 라는 생각을 했다기보다는 한 발 한 발 내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최선을 다하고 대신 그 영역이 우주 비행사가 되는 길에 도움이 되는 길로 항상 최선을 다해야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됐습니다. 처음에는 공군 비행조종사가 됐고요. 그 다음에는 시험비행조종사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연한 기회에 우주 비행사가 될 수 있는 기회에 참가하게 되었고 거기에서 결국에는 자신의 꿈을 이루게 됐습니다. 굉장히 인생 승리같이 보이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이 우주 비행사가 반드시 되어야겠다라고 이야기했다기보다는 한 발 한 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노력했다라는 데 차별점이 있을 것 같은데요. 꿈을 이루는 유형은 사실 굉장히 다양한 유형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반드시 꿈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하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헤쳐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이 크리스 헤드필드 씨처럼 자신의 꿈을 완고하게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만 너무 목매지 않는 스타일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은 분명히 명확하게 있을 거예요. 하지만 두 유형의 사람 모두 중요한 점은 자신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희생해야 된다라기보다는 그 순간순간 자체를 즐기는데 어쩌면은 그 꿈을 이루는 즐거움과 행복이 있는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인상적인 부분은 항상 이 분께서
늘 제로가 되자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이분은 어떤 사람의 유형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플러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가 되는 사람이 있고 마지막으로 제로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이 플러스가 되고 싶어 하죠. 눈에 띄는 역할을 맡고 싶어 하고 마치 영웅이 된 것처럼 다른 사람들 눈앞에서 뭔가 대단한 일들을 해내는 것을 원하는데 그런 것들은 오히려 마이너스가 되는 데에 영향을 미치기도 합니다. 자신의 어떤 욕심을 과하게 부리다 보니까 뭐 잘못된 일들을 하기도 하고 혹은 그 일들을 해내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의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들도 있죠. 하지만 이제 제로가 되겠다라고 결심하는 순간부터는 그 제로가 되기 위해서 즉 남에게 폐를 끼치거나 해를 입히지 않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하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역할보다 조용히 누군가의 뒤에서 묵묵히 일을 돕고 자신의 역할을 다 해내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크리스 헤드필드 씨는 사실 주목받는 우주 비행사였기 때문에 플러스가 되고자 하는 유혹에 굉장히 많이 빠졌을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잘 견뎌내고 우주 비행사로서 그리고 지구에 돌아온 뒤 우주 비행사들을 지원해주는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최선을 다하고자 항상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은 이 책이 아무래도 우주 비행사로서 굉장히 큰 역할을 해낸 분의 이야기다 보니까 조금은 자기계발서 같은 느낌이 좀 있기는 해요. 뭐 어떤 삶을 내가 살아보니 뭐 어떻다더라. 또 어떤 상황에서 어떤 역할을 해내야 될 것 같고 어떤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삶이 정말 제대로 녹아있는 상태에서 그런 이야기들을 하다 보니까 부담스럽거나 불편하다기보다는 굉장히 유쾌하고 즐거운 느낌으로 다가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자기계발서 같다라는 제 이야기에 재미가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생각하셨다면 그래도 한 번쯤 읽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네, 이번에는 두 번째 책을 소개해드릴 시간인데요. 바로 브라이언 그린 작가의 우주의 구조라는 책입니다. 브라이언 그린 같은 경우에는 엘레건트 유니버스라는 촉근 이론을 설명하는 책으로 이제 유명세를 탄 작가인데요. 그때 당시에 이제 촉근 이론을 굉장히 쉽고 재미있게 다뤘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우주 물리학의 어떤 대중화를 선도하는 인물로 굉장히 자리를 잡았는데요. 이 우주의 구조 같은 경우에는 촉근 이론 외에도 다양한 우주의 어떤 물리학 개념들을 아주 쉽고 간편하게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물론 두께는 굉장히 두꺼운데 하지만 여기 안에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던가 양자역학, 촉근 이론 같이 우리가 이름은 한 번쯤 들어봤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고 궁금했었던 다양한 우주 물리학 개념들이 한꺼번에 담겨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 어떤 부분이 난 궁금하다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부분만 읽으셔도 크게 어렵지 않으실 거고요. 그리고 이 책 내용 자체가 굉장히 대중서로서 쉽게 쓰여지는 데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크게 이해하기가 어렵지 않은 책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것을 이 책을 보고 처음으로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사실 우주와 관련된 책을 꼽자면은 보통 우주의 구조보다는 칼 세이건의 코스모스를 꼽는 경우가 훨씬 많은데요. 코스모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굉장히 좋은 책이긴 하지만 출간된 지가 굉장히 오래돼서 최신의 어떤 이론들을 조금 다루지 못하는 경향도 있고요. 또 칼 세이건이 굉장히 그 우주를 사랑하는 마음이 넘쳐서 뒤로 가면 갈수록 우주 짱!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느낌입니다. 그래서 나는 뭔가 좀 이론에 대해서 더 알고 싶은데 그리고 우주의 구조에 대해서 좀 더 상세한 설명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아쉬움이 저는 그 책을 보면서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책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저의 궁금증들을 굉장히 많이 해소해줬던 책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어떤 우주의 구조라던가 우주 물리학의 개념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이 책을 한 번쯤 구매해서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제가 지금까지 두 권의 책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첫 번째는 우주에 관련된 에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우주와 관련된 이론서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세 번째는 우주에 관련된 소설을 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책은 우주와 관련된 SF 소설의 정점을 찍은 책 중에 하나로 손꼽히는 책입니다. 책의 제목은 바로 파운데이션입니다. 네, 이 책도 저 같은 경우에는 이북으로 읽었는데요. 절판이 되지 않고 종이책으로도 나와 있는 상태이니까 종이책이 궁금하신 분들은 한 번쯤 그 책으로 읽어보셔도 무방할 것 같고요. 파운데이션은 총 7권의 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권부터 3권까지는 파운데이션 3부작이라고 보통 불리면서 굉장히 그 인기를 끌었던 작품이고요. 그리고 이 뒤에 4, 5권 그리고 6, 7권은 또 다른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큰 맥락에서는 같은 이야기를 다루고 있고요. 간단하게 줄거리 소개를 드리자면은 일단 때는 은하기원 12,000년경입니다. 은하기원이라는 거는 은하 제국이 형성된 지 12,000년이 됐다라는 이야기예요. 이때는 우리가 지구에 살았다라는 것 자체를 잊어버리고 우주의 여러 행성들에서 다 퍼져서 살아가고 있는 때인데요. 그곳의 수학자이자 과학자인 해리 셀던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개척한 학문인 심리 역사학을 통해서 미래를 이제 예측을 합니다. 수학적인 계산을 통해서 미래가 어떻게 변화할지 혹은 큰 틀에서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지를 예측하는 것인데요. 해리 셀던이 이 심리 역사학을 완성시킨 뒤 알아낸 사실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은하 제국이 곧 멸망을 할 거라는 겁니다. 그는 제국의 외면이 아직까지는 굉장히 화려하고 강대해 보이지만 서서히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제 깨닫게 되는데요. 믿음과 상식을 거부하는 사람들, 과학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노력의 부족 같은 것들을 이제 예로 들면서 은하 제국의 멸망을 예측을 하게 되고요. 이 멸망을 그대로 냅뒀다가는 3만 년에 가까운 시간을 무정부 상태로 보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해리 셀던은 이런 혼란기를 약 1000년 정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게 되는데요. 파운데이션이라는 국가를 건설하고 이 파운데이션이 다시금 과학과 문명을 진보시키고 강대한 제국으로 거듭나게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뒷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리면은 너무 스포일러가 돼서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렸고요. 결국에는 이제 파운데이션이 설립되고 어떻게 역사가 흘러가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이 책에 담겨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책은 그 SF계의 어떤 3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아이작 아시모프의 소설이고요. 만약에 나는 7권을 읽기에는 다 너무 부담이 돼 라고 하시는 분들은 1권부터 한 3권까지만 읽으셔도 무방하지만 아마 정신을 차려 보면은 7권을 읽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시게 될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소설이기도 하고 그 안에 담긴 여러 가지 풍자라던가 다양한 고민들이 굉장히 가슴 깊이 다가오는 소설입니다.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꼭 추천을 드리고 싶은 소설이라 가지고 나오게 되었고요. 오늘 가지고 온 책들은 사실 권수가 많다거나 분량이 좀 많다거나 해서 읽기에 조금은 부담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해요. 하지만 막상 읽어보시면은 생각보다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들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읽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저는 총 3권의 책을 한번 준비를 해봤고요. 이 외에도 다양한 책들이 있으니 혹시 궁금하신 점이라던가 너 이 책 읽어봤니? 어땠어? 라고 궁금하신 분들은 댓글창에 내용 달아주시면은 제가 알고 있는 한도 범위 내에서 열심히 댓글 달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변 분들이 굉장히 제 이 동작이 어색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서 할게요. 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다음번에 더 재밌는 책 이야기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